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좋은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합시다. 아침 온도 보니까 27.2도네요. 방 안의 온도가. 에어컨 틀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선풍기 틀고 새벽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 뜨면 이제 작살이죠. 이제 거의 한 30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냥 33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너무나 더워요. 비가 오면 또 습해서 그렇고 더우면 또 해 뜨면 덥다고 난리치고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합니다. 추울 때는 그렇게 여름이 좋더니 또 여름 되니까 겨울이 그립네요.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대폭락을 많이 하니까 대폭락 참 징글징글하죠. 반도체 섹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조선의 천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의 말을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말. 어떤 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볼까요? 이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이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만은 이 사람은 이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을 합니다. 습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습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하죠. 인생은 빨리 달리는 자가 승리하는 시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을 해야겠죠.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고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편을 갈라서 말하지 말고요. 부하내동하지도 말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큰 사람이 돼야 돼. 큰 사람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또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즘 고수들이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의 주인공은 AI하고 반도체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차익 실현과 조정의 신호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뭐 오르면 파는 건 당연하잖아요. 파는 건 당연하죠. 차익 실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대신할 종목과 변동성을 견딜 안정적인 대상에 관심이 현재 쏠리는 배경이라는데 대표적인 게 국내 배당주라고 합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라서 주가를 움직일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미 2024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최대 주주 20% 할증도 없었습니다. 이 배당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내용이겠죠. 상당히 반겨한 내용인데 증권가에서는 세법 개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반기 밸류업 2차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기업들은 7월 말부터 8월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주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하반기 3분기부터는 대표적인 그 배당주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 이 주주하는 계획을 담은 밸류업 공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인 시가 배당률이 높은 상장 종목은 증권사, MTS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배당률만 높다고 이 좋은 배당주가 아니에요. 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을 받아도 결국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익을 계속 내면서도 이 배당도 늘리는 그런 기업의 주식이 진짜 좋은 배당주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요 고배당 펀드들이 그 담은 종목들을 보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어링 자산운용 펀드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우, 그리고 이우비, KB금융 같은 종목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중요하다는 거죠. ROE라고 합니다. ROE인데
기업이 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알려주는 지표예요. 이익을 많이 내면 당연히 높겠죠. 배당을 많이 해도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밖에도 배당 투자 고수들은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서 높은 배당주를 고릅니다. 산업 분야로 보니까 국내에서 대표적인 배당 업종은 금융, 자동차, 통신 등을 꼽아요. 이 중에서도 전문가들은 현대차 우선주를 꼭 집어 추천을 하는데, 현대차 우선주의 흐름이 10년 전 삼성전자 우선주랑 닮은 꼴이다. 그게 주된 이유더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013년 초에는 보통주의 55% 가격이었는데 2015년 말에는 88%까지 올라가요. 88%까지. 이 기간 보통주보다 60%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호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을 크게 늘린 데다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가 배당금이 계속 늘고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라,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현대차 우선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제가 현대차 우선주 사라는 게 아니라 증권사들이 자꾸 떠들어대고 있어요. 우선주 사라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예전에 참 좋았는데 지금은 갭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메리트가 별로 없죠. 하지만 다시 또 우선주의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좀 여러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재미없더라도 좀 견뎌내셔야 할 것 같아요. 24일 날 공식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6. Z 폴드 6가 입이 딱 벌어지는 가격이지만은 돈값은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간 삼성전자로부터 갤럭시 Z 폴드 6를 대여받아가지고 이 써보니의 총평이더라고요. 원래 넓던 화면은 더 넓어졌고 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을 받던 무거운 무게도 가벼워졌다고 하네요. 구매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락기로서도 뛰어나다. 이거 어린애들한테 좋겠네.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오락 많이 하던데 이 고성능 게임은 발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넓어진 화면을 통해서 영상 시청도 쾌적하고 Z 폴드나 플립 6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AI 그 이미지 생성 기능이죠. 스케치 변환 기능도 즐거움을 더하고 이처럼 Z 폴드 6는 스마트폰, 그 태블릿 PC 등을 아우르는 고성능 폼팩터로 약 222만 9,700원의 값어치는 톡톡히 할 것으로 보는 요물이다. 요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Z 폴드 6는 커지고 가벼워지고 얇아졌어요. 전작과 겹쳐 비교를 하니까 한눈에 봐도 폴드 6의 그 베젤이 아주 넉넉하게 남을 만큼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 거죠. 실제로 폴드 6의 메인 디스플레이 대각선 길이가 193.2mm, 전작 대비 약 1.1mm 더 길어졌습니다. 또 내 모서리의 모양 변화로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폴드 6의 각진 머리는 전작의 둥근 모서리에 비해서 더 넓은 면적의 디스플레이를 경험하네요. 무게도 가벼워졌고 이전에 출시된 Z 폴드 시리즈를 손에 쥐었을 때 다소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조그만 사각팩 음료를 손에 쥔 느낌이 가까웠네요. 폴드 6는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다고 하는데 Z 폴드 6 무게가 239g, 전작과 비교하니까 14g 가벼워졌네요. 메추리알 한 개보다도 더 무게가 줄어든 셈이다. 그리고 폴드 6는 얇아지기까지 했고 얇고 가볍고 실제로 대중교통에서 펼친 채 사용 중에 손에서 빠질 뻔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 펼친 상태 기준으로 0.5mm, 잡힌 상태 기준으로 1.3mm 얇아졌다고 합니다. 넓어진 화면과 더욱 개선된 휴대성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기능을 일부 대신할 정도로 활용도가 크다고 하네요. 평소 들고 다니던 폰과 그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면은 간단한 문서 작업도 가능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나씩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이 전자책이나 기사 등 읽을 때도 최적화되어 있고 펼친 화면에서 일반적인 책이 한 페이지와 비슷한 면적으로 독서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시청 경우에도 기존의 바형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없는 대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었고 이 태블릿 PC만큼 쾌적하고 시청할 수 있네요. 실제로 태블릿 PC 중 비슷한 크기인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랑 겹쳐보면은 Z 폴드 6의 가로폭이 더 넓어요. 다만 OTT
그 유튜브 콘텐츠의 그 영상 비율과 Z 폴드 6의 화면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영상 재생 시 여백이 컸던 점은 아쉽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 중에서 AI 기능을 대거 탑재한 Z 폴드 6의 AI 기능은 놀랄 수준이네요. 먼저 이번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이는 스케치 변환 기능이 압권이고, 촬영한 실제 사진에다 대충 그림을 그리면 AI가 그 그림을 이해하고 가장 근접한 그런 실사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죠. 변환을 해주더라.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그리니까 실제 고양이 사진을 생성해주고, 사용해 보니까 사진 그 내에 사물이 빛을 받는 방향까지 고려해서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또 보다 업그레이드된 통역 기능도 눈에 띄고, 메인 디스플레이,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마주선 두 화자 간 동시 통역이 가능하대요. 아주 좋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십시오. 질러야 합니다. 질러야 산다. 애플이 내후년부터 아이폰에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면서 이제 일본 소니의 독점이 끝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애플의 전문 애널리스트인데요. 24일 X에다, X가 옛날 트위터예요. 삼성전자가 이르면 26년부터 이미지 센서를 애플 아이폰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친 소니의 독점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꿔밍치 애널이 그 애플이 삼성의 1과 2.6인치죠. 그 4,800만원서 초광각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해서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해요.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카메라 렌즈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요. 소니는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점유율이요, 압도적이고 삼성은 그 뒤를 추격합니다. IT 전문 매체에 따르니까 애플의 팀쿡 CEO가 22년 소니가 10년 넘게 아이폰 카메라에 그런 부품을 공급해왔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 애플은 통상 부품 업체를 공개하지 않아요. 실제 과거 보도에 보니까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아이폰 6, 아이폰 8 등과 같은 제품에 들어갔고, 더버지 하여튼 여기는요, 이미지 센서 공급 업체를 바꾼다고 해서 아이폰 사진이 갑자기 삼성 스마트폰으로 찍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하죠. 이는 사진이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처리되는데, 애플은 실제 가까운 이미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더버지는 4,800만 화소를 사용하면 현재 아이폰 15 프로의 1,200만 화소보다 뛰어나고 더 세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이미지 센서를 또 팔 수 있겠구나, 애플에다. 하여튼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도 무덥고 하니까 더위 먹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합시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